이제 금교석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제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점심시간이 좀 짧죠. 바깥 날씨는 좋은데 그래서 좀 들어오기가 싫으시는 느낌도 사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찼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진행되는 시간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 시간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기다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일정들이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저도 여기서 보니까 좀 이 단상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은 데 있으면 좀 불안해서 그냥 밑에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깝게 하는 형태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6년부터 해서 ICT 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 사업을 계속 2개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년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사업의 핵심이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형태의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기록원의 사례 발표 형태에서 어떤 부분이 접목되어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인데 저희가 원하는 클라우드는 저희가 지향하는 클라우드는 이제 공공정보 개방과 활성화 쪽에 대한 클라우드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개방과 이제 공유 입장이 강한데 이 기록물 쪽에 특히 국가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아카이빙을 어떻게 잘하느냐, 또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한 형태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 또 이게 나중에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뭐 폐쇄적이든 또 전체적이든 또는 이렇게 분석적 형태가 되든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방향을 저희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저희들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것과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이 클라우드는 이 개방과 공유와 참여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게 이제 학술 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국가 학술 정보 이제 각 주요 기관들에 있는 학술 정보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하나의 통합을 하게 되고 이 통합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보들을 계속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 시스템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 정보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뭐 포털도 있고 이분 저전자 수강도 많이 있는데 뭐가 차별화되냐라고 하시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쪽에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가 데이터를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해서 LOD라는 형태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형태로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해된 데이터를 새로 재조합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파트가 되면 이제 데이터가 분산과 조합이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 형태에 대한 의미를 좀 봐주시고 이게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했다는 형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세부적인 화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전체적인 플랫폼이 되는데요. 이게 왜 플랫폼이란 말이 붙었는가 하면 여기 IT 쪽에 하신 분 계신가요? IT 한 분 계시고, 예. IT가 많지 않으시네요, 그죠? 제가 그냥 가능한 제가 능력껏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이게 뭐 플랫폼 말 그대로 이제 열차 타는데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열차에 들어와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를 묶어주는 형태 또는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형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는 게 통합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게 빙산이라고 저희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밑단에서 준비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제 국가학술정보에 대한 온톨로지를 표준화했다. LOD를 만들었다. 진영 정보기술, 뭐 빅데이터 분석 되게 좋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이나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수집하느냐, 분석하느냐에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양질의 학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융합적 정보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체들이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정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
관리된 이 협의체들의 정보 관리가 결국은 이 전체적인 이 빙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게 마트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에 따른 플랫폼이 나와줘야만 다양한 형태 분석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공동 연구자라든가 키워드 분석 정보를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 결과들을 볼 수 있는 API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밑에 근간이 되고, 그 밑단에 일반적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그냥 학술정보 검색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분석 정보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융합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음 화면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르게 보실 건 없고요. 그냥 이게 여러 기관이 갇혔다, 합쳐졌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같이 뭉쳤다라는 거죠. 국회 도서관부터 해서 뭐 국회 내부에 있는 다른 기관, 그 연구재단, 키스티, 성균관대학, 캐리스, 뭐 저작권 운영회 등 그런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 이런 시스템과 이런 기관들이 데이터가 일단 수집이 되고, 그리고 이미 오픈되어 있는 타기관의 LOD라든가 식별할 수 식별자들을 다 묶어서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의 큰 시스템으로 각 분야별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고, 이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일반 이용자부터 기관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체 구성도가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했던 게 뭔가 하면 이 2016년도에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기관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술 정보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수취합을 했고, 끌어모았다는 건 이제 메타 정보 중심이 되겠죠, 그죠? 메타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이제 그 뭐 네이밍 카드 같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의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 메타 형태가 여러분들도 이제 메타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더블링 코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 XML 포맷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 같은 이제 도서관 같은 막 같은 경우도 있고, 막도 이제 뭐 막 20일부터 다양한 수준에 따른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화로 묶어야 되는데, 융합을 해야 돼. 데이터를 보니까 특정 기관은 주제가 잘 돼 있고, 특정 기관들은 분류가 잘 돼 있고, 특정 기관들은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로 합친 게 이제 융합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중복적인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하고 오류적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750만 건 정도 되는데, 거기 중복적이 한 550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550만 건에서 이 발행된 LOD가 3억 6천 트리플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60만 개의 메타데이터를 다시 분해를 하니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LOD 형태의 데이터가 3억 6천만 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또는 우리 데이터셋을 만든 기초 정보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는 학술 기사로부터 해서 학술지, 저자, 기관, 주제어, 그런 이런 형태들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왜 이 학술지와 학술 기사 나중에 저자라든가 기관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 주제라는 게 저런 것들이 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느냐는 이따가 검색을 하실 때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도 이걸 말씀드리면서 저장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만 나중에 이렇게 관리라든가 하실 때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이 이아스 기반에서 이제 백업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리소스들을 할당을 받아 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파스단 플랫폼 서비스 단에서 NLP가 자연어 분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LOD를 검색하시는 LOD 검색 엔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검색 엔진, LOD 검색 엔진의 저장 구조까지 같이 포함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학술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학술 데이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술 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빅데이터들이 합쳐져서 학술 정보의 SaaS 서비스 오브 소프트웨어 서비스 에즈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그 학술 정보 분석이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지원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체제가 갖춰지는 게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주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제가 오늘 클라우드 쪽에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융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들의 융복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학술지가 저희들도 있었던 게 한 50년, 54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산화부터 해가지고 한 지가 30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관 데이터도 정책이 바뀌잖아요. 막 형태도 바뀌게 되고 이제 뭐 어떤 예산이 많을 때 이런 필드까지 하자. 또 예산이 없으면 이런 필드는 좀 제외하고 하자.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빨이 막 빠지게 생기는 것들이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 일관성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이 기록물도 어떤 가장 필수적인 태그들을 꼭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꼭 가지시고 부가적인 형태는 그때마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융합 데이터 쪽에서 할 때 가장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식별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식별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설명드렸듯이 그 대학별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데이터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식별 정보가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사도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데이터에서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이거 같은 자료다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 저희들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오픈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관 정보 매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표준 온톨로지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데이터도 있고 타기관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온톨로지화를 통해서 자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규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만드느냐 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은 이런 타이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기관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런 형태들이 온톨로지가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데이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을 같이 붙어야 되니까 LOD라는 형태의 링크드 데이터가 되려고 그러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온톨로지 할 때 표준적인 형태를 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제 쪽에 가면 스코스라고 하는 그 온톨로지 표준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주제 관련된 것들이 있고 퍼브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명에 대한 주제 관련들이 있고 그리고 인명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 인명에 대한 이런 온톨로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책자라든가 이런 그때 비블리오라고 하는 BIB 쪽에 관련된 이런 온톨로지 표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기록물이면 기록물 뭐 이런 것도 기록관이면 기록관 형태에 대한 정보들이 또 추가되면 이 정보가 단순하게 기록관 정보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타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서 미리 설계를 좀 해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 쪽도 이제 그래서 이런 쪽에 데이터를 많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저희들이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형태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이 좀 무섭지만 이아스라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 쪽 기반 형태가 되고요. 사스 파스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큰 이제 ID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센터가 있죠. 이제 아마존 같은 AWS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는 현재 국내는 KT라든가 이제 LG라든가 이제 SK가 이제 후발주로 나왔고 KT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나왔고요. 그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장비를 또는 솔루션을 또는 인력이나 자원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된 거죠.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이제 뭐 약간 이제 이원화돼 있죠. 이제 국가직 클라우드가 있고 공공을 통한
공공 클라우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공 클라우드는 민간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둘 다 합쳐도 좀 힘이 더 강한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센터들이 있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장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확장성, 사용이라 축소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단순성, 새로운 장비 구입 없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운영적인 효율성, 네트워크 서버 정전으로는 장애 부담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스케일인아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는데 필요할 때 장비를 갖다 쓰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반납해줘 버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쓴 만큼만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네트워크 서버 정전으로 인한 장애 부담이 적다는 이게 클라우드 센터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으로 백업이 가 있기 때문에 얘까지 다 몇 군데가 다 부서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보존이 된다라는 이런 그 백업적 개념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되더라도 이쪽에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서비스적인 형태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24시간 365 서비스를 지향하는 쪽이라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거 비용적인 형태의 장점이 있을 것처럼도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비용적 평가는 절약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대행해서 맡기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한 30% 정도, 5년 정도를 봤을 때 절감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보이는 것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시 민감한 정보, 데이터의 외부 제한으로 인한 유출 등 보안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강력한 이제 그 보안망이 잘 돼 있는 형태라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취약점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4월달에 그때는 미창부였죠. 미창부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이제 공관을 냈고 거기에 공관에 따른 형태가 그 규제는 아닙니다만 그 공관을 따른 기업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KT를 우선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프라이빗 존과 퍼블릭 존이 구분되어 있고 또 DMZ 존이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개인 방이 따로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방이 있고 그리고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이 있고 따로 있어가지고 내 개인 방에 들어왔을 때 남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결국 개인 방을 가진다는 의미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된 형태로 그런 구성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국가기관이 쓸 수 있는 데 대비해서 그런 준비는 해뒀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쪽에 봤을 때 네트워크 성능 제한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클라우드 센터 전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트워크적인 영향은 어쩔 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고객 환경 맞춤 및 이아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오리엔티드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형태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오리엔티드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가 클라우드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장점이 막 필요할 때면 장비도 늘려주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막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클라우드 상태가 올라서 이렇게 구현되는 소프트웨어가 되잖아요. 근데 PC에 있는 컴퓨터를 생각해보면 PC에 있는 컴퓨터가 여기서 빼가지고 바로 옆에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라이센스 문제라 라이센스 키가 또 다른 존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탁탁탁탁 되긴 돼요.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그 컴퓨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가장 밑단에 있는 DBMS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와스단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위에 완전 서비스다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전히 사스 제일 위에 레벨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냥 유동적으로 같이 탁탁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파스타라고 하는 이제 정보진흥원인가요? 예, 니아죠, 니아에서 개발한 파스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파스단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올라가서 그냥 내가 프로그램에 쓰고 싶은 소스를 갖다 쓰면 돼요. 자바를 가지고 다 쓰고, 적절해서 DB 와스단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DB 쪽에서 뭐 올라간 DB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 다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준비를 해서 열심히 올려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게 저희들이 프라이빗 존에 구현된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LOD 관련 검색이라든가 개발 서버, 그리고 DB 서버, 그리고 LOD 서버, DB 서버, 이건 서비스형이고 우리 개발용이고요.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용에 대한 여기 서비스 개발에 대한 웹바스단이되고 여기 되고 이제 운영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쭉쭉 늘어나가서 해서 이게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부에도 빅데이터 분석 서버라든가 이런 별도의 서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G클라우드와 우리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연동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바깥으로 오픈하지 못할 정보, 뭐 그게 뭐 중요한 뭐 돈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 정보들이 포함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부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 분석 결과를 결국은 이쪽에 클라우드에 올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 클라우드 시스템과 우리 내부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역시 여기는 안 보이나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까지 지금 다 구성을 해서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파스타 쪽에서는 현재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개발 형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고요. 결국 그리고 또 저희들이 쭉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UI라든가 연계 대상 서비스를 위한 검색 엔진, LOD 엔진, DB 같은 것들을 서로 연동을 해서 하는 형태의 그림이 조금 전에 하고 좀 중복적일 수도 있는데 다른 형태 모양을 보여드릴 거예요. 됐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파스타예요. 파스타가 이러이러한 MySQL 서비스라든가 레디스라든가 뭐 몽고DB라든가 이런 어떤 오픈 소스의 형태들도 있고 다양한 개발 환경들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더라 이거죠. 이제 LOD 저장기 같은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색 엔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좀 솔루션이고 이런 고가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DB도 특정 DB들이 있거든요. 자기 기관에서 쓰는 DB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붙이려고 여기다 탑재를 하려고 하면 그 기업이 사실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다 모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더 늘리면 자동적으로 늘어가고 줄여들면 줄여들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형태의 개발이 된 것들이 솔루션들이 크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업들이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걸 바로 못한다. 그걸 자기들이 그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이게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 또는 이 씨앗 같은 막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굉장히 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니까 저희들이 한 게 이러한 엔진들과 이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서비스 브로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개발된 이 파스타 브릿지라는 걸 브로커를 만들게 되고 이걸 통해 저희들 엔진하고 그 LOD 엔진과 검색 엔진을 두 가지를 부채가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익스터널 브로커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저희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이든 이제 자기들 검색 엔진이라든가 주요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에 바로 못 올릴 때는 이 부분과 연계된 이 브릿지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하나 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이고 하나 사실 개발해서 아직 저희밖에 못 써봤어요. 이제 저번 주에 테스트 끝났고요. 이제 시스템 붙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클라우드 부분을 활용해서 잘 장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불과 한 몇 분만이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막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탑 분점이 하나 생겼는데 클라우드에 있으면 그 분점 시스템을 몇 분 만에 딱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장점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파운더 위에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파스타라는 데서 다 구동이 돼줘야 돼요. 구동이 되기 위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PI입니다. 예, 이 파스타 위에서 순수하게 구동된 것들인데 여기에서 만든 API와 데이터셋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용자가 되면 계속 바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없으면 줄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 같이 된 건데요. 여기가 서비스 되는 게 데이터셋하고 API가 되는데 이건 이제 분석용 데이터들이 되겠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에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되고 API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부 뭐 관내든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제가 한 예를 들면 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기록물을 하는데 기간 관리가 너무 힘들어. 기간 관리가 계속 바뀌고 한번 뭐 점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가 보니 놓쳤어. 중간부터 이제 막 이 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기록물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기간하고 연결고리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저희들도 하거든요. 도서관 쪽에서 자료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할 때 그 개인이나 저자에 대한 점거 관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거 관리, 이제 어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식별자를 가지고 그 하나의 기관에 대한 연결고리를 쫙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연역 관리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키를 가지고 그 이전에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얘는 또 그 전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될 때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거 데이터가 되고 이 점거 데이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별로 봤을 때도 그럴 때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뭐 서울대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은 이름 쓴 사람이 몇천 명이 넘어요. 뭐 김은주, 정부가 지금 김은주라는 사람이 걔도 한 800명이 되더라고요. 그 양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검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쓴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앞에 저기 초청 그 교수님들이 했을 때처럼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의 중요성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도서관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API라는 형태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 연구자 정보가 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 한 70만 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 준비 중에 있는 게 한 120만 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될 거고 단체명 같은 경우도 한 12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뭐 학술 정보 융합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여기하고 좀 약간 거리가 먼데 그래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형태가 저희들이 유의미한 형태들이 있는데 뭐 이건 서비스 형태들이 되고요. 이런 형태의 분석을 하게 한 예가 근데 어떤 문서라든가 보면은 텍스트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해야 될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냥 아까 워드 클라우드 보셨잖아요. 워드 클라우드가 되는 게 좋으냐?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이제 그 전에 어휘적 클라우드가 되면 어떠냐? 다르죠, 그죠? 이 단순하게 이제 여기 개인 정보 서비스라는 게 다 잘라져 있다. 개인화 정보 서비스, 개인화가 여기 붙어 있고 정보가 여기 붙어 서비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런 용어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휘기 때문에 어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묶어서 단어와 그리고 또 이 네트워크 간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관련된 어휘들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휘망이 돼줘야만 이게 제대로 된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라 어휘 클라우드가 된다고 보죠. 이런 형태가 되려고 그러면 자연어 분석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자연어 분석 처리 플러스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어휘 사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어휘 사전들이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만들게 된 것들인데 현재 계속 튜닝 중인데 현재까지 완성된 게 한 13만 단어가 돼요. 이 어휘 사전은 한글하고 영문 대역어랑 축약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글로 검색을 하더라도 영문하고 축약어까지 같이 검색을 해서 뿌려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역시 API로 제공이 되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네, 뭐 이것들은 이제 결국 서비스 형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분석적 서비스와 이런 어떤 그 시각적 서비스가 같이 되고 패시브 내비게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밑단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12월 말에 그랜드 오픈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봐주시면 저거 API 부분들 이제 이달 말부터 오픈을 해 나갈 거니까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만 마치고 다음 질문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